캐스터네 프로야구 투나. 자, 안녕들 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캐스터입니다. 오늘 하루도 굿모닝입니다. 사실은 굿이브닝.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은 굿모닝. 예. 제가 오늘 판교를 가려고 탁 나가다가 오늘 하루는 집에 있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차 막힙니다. 지금 출발하면 딱 퇴근 시간입니다. 두 번째, 오늘은 체력 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제가 내일 한일전 보이스 중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내일 한일전 제 보이스 중계 라이브로 함께 하실 분들은 수TV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수TV에서 캐스터한TV, 캐스터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말 나온 김에 한일전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평가전이라서 그렇게 무슨 썩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평가전이지만 제가 지난번 체코와의 평가전은 평가전도 아니고 교류전 정도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진짜 우리 대표팀의 냉정한 평가는 말 그대로 제대로 된 평가전인 한일전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 게 말 그대로 평가전의 유의미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도쿄돔에서 2번 경기를 하는데요. 안타까운 건 곽빈 선수가 인터뷰에서 최소 3이닝은 던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현실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투수 풀에 아니면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유지영 감독님이 곽빈 선수의 투구수를 65개 정도에서 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평가전이니까 본선도 아니고 그리고 체코전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또 괜히 부상당하면 안 되니까 볼다리도 두들겨 건너는 거죠. 좋아요. 굳이 평가전에서 힘을 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이게 100%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냐? 냉정하게. 솔직히 이게 본선이었다고 쳐요. 그러면 본선이었어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다. 전 잘 모르겠지만 확신은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일본과의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WBC 예선, 본선 혹은 올림픽 메인 경기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어떤 팀과 붙어도 5이닝 정도를 큰 무리 없이 던질 만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땅한 선발 투수가 사실은 딱 꼽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 생각입니다. 어느 팀이랑 붙든지 간에 그게 일본, 호주, 미국 어디가 됐든지 간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믿고 그래도 5이닝 3실점 이내로 막아줄 거야 라고 하는 선발 투수가 그나마 제 기준에서는 진짜 좋게 봐주면 완벽한 몸 상태의 곽빈, 문동주, 원태인 그것도 그 3명 다 완벽한 몸 상태 그러니까 5이닝 3이닝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러면 냉정하게 이들 3명 중에 누가 에이스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 이 경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얘 무조건 에이스야! 라고 나갈 만한 투수가 솔직히 버겁다는 거죠. 즉 오리지널 우리나라 선수로는. 그래서 요번에 이 평가전에서 곽빈 선수가 일단은 5개 내외로 끊어준다고 하는데 일본은 쇼헤이가 나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아니라 소타니 류에이 이름이 헷갈립니다. 자완투수인데요. 사실은 올해 로테이션을 계속해서 돌았던 친구예요. 그리고 일본 1군 무대에서 한 팀의 로테이션을 고정적으로 도는 투수라는 건 그냥 잘 던지는 친구예요. 근데 일본에서 평자가 4점이면 일본에서는 되게 못 던지는 선발이에요. 물론 오리스 포팔러스가 올해 성적이 그렇게 뛰어난 그렇게 어마무시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소타니 류에이 정도면 어디 가서 꿀리는 선발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일본 내에서 선발 투수가 평자가 4점이면 그 친구는 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친구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그나마 해볼 만한 친구다. 그것도 평자만 놓고 보면. 그런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래도 오릭스의 로테이션 피처였다. 그러면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또 신경 쓰이는 건 뭐냐 하면 이번 대표팀 일본에 제가 봤을 때는 1.5군, 1.8군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리가 투수 쪽에서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국제대회, 특히 한일전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전력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겁니다. 일단 투수들은 어쩔 수 없어요. 길게 던지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면 끊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행스럽게도 젊은 불펜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구위 경쟁력들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과연 일본의 지금 1군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상대로 통하겠느냐 확인해야죠. 그게 매우 큰 저는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수의 기본기 이런 것들은 일본이죠. 하지만 야수 쪽은 큰 차이는 없다. 결국 우리가 자꾸 일본하고 벌어지는 이유는 투수 쪽이다. 그런데 지금 불펜은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구속 구위가 많이 그래도 경쟁력을 갖고 올라와 있으니 한번 해보자.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한일전은 캐스터 아닙니다. 오늘 저녁 때 여러분들 라이브로 함께 하실 분들은 수TV로 오셔서 캐스터한 검색하시고 함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아직 공식 오피셜 릴리즈는 아닙니다. 그런데 MBC에서도 단독이라고 내고 정세영 기자님도 디테일은 빼고 두산행이다 라고 냈어요. 오케이, 확신이 있으니까 내시는 거겠죠.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식 오피셜 릴리즈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아직 정확한 오피셜은 아니니 감안해서 듣고 시청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MBC에서 단독이라고 낸 기사에는 4년 80억이라는 금액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 기사가 맞다라는 조건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산의 내야의 변화. 두 번째, 기아의 내야의 변화. 자, 먼저 두산은 25시즌에 팀이 급락하는 가운데 몇 명의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 몇 명은 첫 번째, 오명진, 두 번째, 박준순, 세 번째, 최민석, 투수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언급한 3명 중에 2명이 내야 옵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재호의 은퇴, 허경민의 이적, 그동안 두산의 내야를 책임졌던 고참들이 은퇴 이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승엽 전 감독과 조성환 감독 대행은 새 판을 짜야 되는 시즌이었습니다. 거기에 군에서 제대한 안재석까지, 이유찬 선수도 있고. 자, 그런데 왜 박찬호를 영입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박찬호를 영입한 겁니다. 이 기사가 맞다면. 왜? 오명진, 박준순, 안재석, 이유찬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서 누가 메이드가 됐습니까? 다 유망주지. 즉 이들을 주전 유격수로 받고 키우려면 말 그대로 받고 키우는 기간과 받고 키우는 기간의 세금, 이걸 줄이겠다는 거죠. 효율성 있게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박찬호 선수를 중심으로 해쳐 모여하면서 어린 유망주들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저는 그래서 이 기사가 맞다면 두산의 생각이, 두산의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에서 생각한 적정가는 80억이었나 보죠. 우리가 박찬호 선수 당신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맥시멈입니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오케이, 사인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두산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기아는 유격수를 어떻게 할 건데? 일단 박민희 있고요. 김규성 선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윤도영 선수도 있고. 근데 저는 김도영 선수가 유격수로 간다? 이거는 좀 도박 같아요. 거기에 그렇죠, 정현창 선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아주 괜찮은 친구입니다. 근데 잠깐 요 전에 제가 했던 멘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산이 안재석도 있고 박준순도 있고 오명진도 있는데 박찬호를 왜 데리고 왔어? 이러니까 데리고 왔다. 왜? 메이드된 선수가 없으니까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고스란히 기아한테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당분간 기아는 걱정, 고민, 세금 이런 단어들이 유격수 쪽에서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기아가 잘하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유격수 쪽도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찬호 선수의 이동이 생각 외로 여러 팀의 유격수의 고민을 안겨주게 되는, 어쩌면 외국인 선수의 트렌드를 고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트렌드 변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가 이제 애써 우리 쌍둥이들 FA 얘기는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루려고요. 제가 말을 하면 또 뭐 이상해질 수 있어서, 제가 이동현 코치 컴백하는 것도 일부러 당일날 안 올리고 그 다음날 올렸을 정도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박혜민을 영입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박혜민을 영입하면서 LG 트윈스의 팀 스탠딩이 하나 둘 정도는 올라갈 겁니다. 왜? LG 외야는 제대로 수비하는 놈이 없기 때문에. 김현수가 왔을 때는 타격이, LG 외야의 타격이 강해진다 라고 했다면, 박혜민이 영입될 때는 이제 비로소 사람 같은 수비가 나올 거다. 그것도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잠실을 쓰는 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찬반 논란이 꽤 있었고 누가 박혜민을 60억 주고 사냐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값어치가 이제 한 2, 3년 있으면 40인데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이 친구는 1번을 쳐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친구는 중견수에 갖다 놓으면 20대 중후반 선수들의 운동 능력 충분히 보장하고 보유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전 수행 능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한화로 간다면 이 친구는 한화의 부동의 1번 타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한화에서는 가뜩이나 외야가 약해갖고 난린데 1번 타자 없죠, 외야 없죠. 박혜민이 너무 탐나는 옵션이죠. 한화는 박혜민 선수를 돈 주고 영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한화에서 만드는 뭐 장갑차, 잠수함, 주식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갖다 줘야지 돈만 한 60억 줄게 뭐, 야, 안 돼요. 근데 김현수는 좀 달라요. 뭐냐 하면 김현수는 좀 상징적이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타자고 타격은 아직도 본인의 몫이 예전의 에버리지보다는 떨어져 있지만 3할 언저리에 8, 90개의 타점 충분합니다. 아직도. 거기에 리더십, 코칭 스텝과 선수의 가교 역할, 그리고 약간의 군기반장. 단, 이제 수비 쪽은 많이 섭섭하죠. 그래서 김현수는 이제 수비보다는 지명타자, 약간의 최영호 선수의 롤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김현수와 박혜민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두 번째, 김현수가 만약에 빠져나가서 LG가 전력이 약화된다? 근데 제 생각엔 박혜민이 빠져나가는 것과 김현수가 빠져나가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데미지가 있어요? 전 숨도 안 쉬고 박혜민이라고 할 것 같아요. 왜? 김현수를 대체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이재원도 돌아오고, 안 되면 문성주도 있고, 문보경도 있고, 박관우도 있고. 근데 박혜민이 가잖아요? 그럼 중견수를 또 홍창기가 봐야 돼요. 그러면 저는 또 잡을 수 있어. 야! 이걸 매 경기 해야 돼요, 또. 그러면 수비가 또 옛날 LG 되는 거예요, 또. 아직도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박혜민의 중견수 수비는 탑이에요. 저는 욕심 같아선 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둘 다 놓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딱 한 명만 무조건 잡아야 된다? 박혜민이죠. 야, 법적으로 한 명만 잡아야 돼 하면은 만약에 진짜 그게 법적이고 뭐 어쩔 수 없다면 선택과 집중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LG가 박혜민이 오기 전 LG의 외야 수비야, 박혜민이 온 이후에 LG의 외야 수비의 변화를 그냥 성적이 대변하잖아요. 그리고 LG가 뛰는 기동력의 팀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냉정하게 그 이미지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건 곧 40대는 박혜민하고 30대는 신민재 그 둘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미안하지만 노코멘트. 그래서 저는 박혜민의 값어치가 김현수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오피셜로 나온 게 없으니까 더 지켜보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토요일 6시 경기죠. 한일전 수TV에서 여러분들과 보이스 중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FA 소식 그리고 한일전 예상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내일 저녁 6시에 여러분들과 한일전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집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 계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